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보면 자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중국은 커졌고 일본은 정체됐다는 말. 인구도 경제 규모도 군사력도 이제는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국은 일본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센카쿠 열도에서도 그랬고 첨단 산업에서도 그랬고 자, 지금 대만 사태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늘 강하게 말하지만 결정적인 선은 넘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모든 출발점은 2010년 센카쿠였습니다. 자,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충돌합니다. 일본은 선장을 체포하고 사법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외교 항의에 그치지 않고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당시엔 중국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산업은 흔들렸고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똑같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판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 다음 판부터 맞지 않으면 된다. 네, 그리고 일본은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히토류 의존도 축소, 공급망 다변화, 핵심 기술 내재화,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체계. 시간은 걸렸지만 일본은 중국이 쓸 수 있던 가장 강력한 카드를 무력화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일본을 때릴 수 없게 됩니다. 이 경험 이후 중국의 이 일본 전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국은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한 번 세게 때리면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맞을수록 구조를 바꾸는 나라라는 걸. 그래서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굴복시키는 전략을 사실상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센카쿠 이후 조심한다더니 왜 이번 대만 사태에선 일본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까? 맞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압박의 성격과 강도입니다. 지금 중국이 쓰는 카드는 일본을 쓰러뜨리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선을 넘지 않게 묶어두기 위한 카드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 배려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 제조업은 겉보기와 달리 여전히 일본의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밀 공작기계, 반도체 공정 핵심 부품, 고급 화학 소재, 배터리와 전기차 제조 장비, 산업용 센서와 제어 시스템. 이 영역들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즉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압박할 때 중국 내부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이 조치가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기 전에 중국 공장을 먼저 멈추게 하지는 않는가?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핵심 소재와 부품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중국의 첨단 제조 라인은 즉각 속도가 떨어집니다. 일부 공정은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고 완성품 수출 일정도 연쇄적으로 밀립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정밀 기계 산업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된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경쟁자이면서도 지금 당장 없으면은 산업이 멈출 수 있는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불만은 표시한다. 압박은 가한다. 그러나 공급망을 흔드는 선은 넘지 않는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만 사태에서 중국의 일본 압박은 응징이라기보다 관리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건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되 전면에 나서지는 않게 하고 긴장은 유지하되 폭발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중국은 일본을 건드리면서도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조치가 일본보다 중국을 더 아프게 만들지는 않는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답이 나오면 그 카드는 쓰지 않습니다. 2010년 센카쿠 때 중국은 이 계산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라는 카드를 너무 노골적으로 썼고 그 결과 일본은 탈중국을 가속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그 실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복을 하되 산업을 멈추게 할 카드만은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만 사태에서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압박은 일본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가 다치지 않기 위해 정밀하게 조절된 행동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이기려다 자기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격렬해 보이지만 결정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졌을지도 모릅니다.